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구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보험계약법 핵심 문제풀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핵심 문제풀이는 총 120문제 플러스 25문제로 구성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5문제는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작년도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로서 120문제가 이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총 145문제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에서 작년에 났던 시험 문제 그걸 다시 수정하면서 올해 문제를 다시 만들다 보니까 작년 기출문제에서 이 문제풀이 과정에서 거의 70% 이상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났었습니다. 저도 그건 몰랐었어요.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시험 보고 나서 자 우리가 했던 문제풀이 과정에서 몇 문제가 났는지 내가 거기까지는 맞춰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었는데 이번에 작년도 실제 시험 문제 났던 거하고 우리 문제풀이 과정에 있는 거하고 그때는 120문제만 풀었었죠. 거기서 무려 70%에서 맞췄다는 건 대단한 거죠. 제가 보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 했을 정도로 꼭 내가 그 출제위원들하고 먼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얻어서 한 것과 같이 그 정도로 문제가 상당히 해서 많이 났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죠? 시험 문제 출제 경향에 맞춰서 매년 작업을 하고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때 문제 그냥 만드는 거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이 어느 파트를 중심적으로 어떤 식으로 내지라는 걸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도록 문제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여기 연습했던 문제하고 실제 문제하고 거의 이질감 없이 아 이거 뭐 그게 그 문제네? 같은 문제네? 라고 느끼면서 문제를 편안하게 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나더냐? 첫째는 손해평가사 있는 시험 문제하고 우리 시험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출제원이 같다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추측이 아니고 제가 장담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성향을 보면은 같은 출제원이라는 게 느낄 만큼 같은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요. 이상한 지문도 똑같이 나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를 풀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도 났던 손해평가사 시험 문제 그거 25문제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20문제 이렇게 이걸 구성했습니다. 자, 또 하나 시험 문제 출제 중에 하나가 아주 장난질 치는 거. 다시 말하면 단어 하나하나씩 살짝 바꿔가면서 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장난하듯이 단어 하나씩 바꿔나가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걸 연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문장을 읽을 때 한꺼번에 문장을 쭉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잘라서 읽으십시오. 잘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한번 지문 하나 잠깐 볼까요? 다음에 보시면 이런 것들 여기 예를 들면 승낙하기 전에 자르고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자르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라도 자르고 보험자는 자르고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식이죠. 문장을 읽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평상시 책을 읽을 때 법주문이 중심으로 돼 있잖아. 그거 읽을 때 또박또박 자르면서 요거 해서 한 문장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시험 문제 풀을 때 잘라서 딱딱딱 보다면 어디가 틀렸는지가 눈에 탁 올라옵니다. 그 연습이 안 되면 쭉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도 저도 객관식 공부는 잘한 편인데 객관식 공부할 때는 어떻게 잘라낸다? 잘라 읽어. 이렇게 잘라서 공부할 때도 그렇게 자르고 실제로 시험 문제 풀 때도 저는 밑줄을 쭉쭉 쳐가면서 그래서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이런 식이죠. 여기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이런 식으로 쭉쭉 잘라가면서 머릿속에 읽으면 어디가 틀렸는지가 눈에 보이는데 그렇게 잘라 읽지 않고 한꺼번에 읽으면 답이 보이지 않는다. 그게 문제점이라는 거. 자, 또 하나. 그럼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다냐? 여러분들 패키지 강의 듣는 분들에게 현재 보험계약법에서 무료로 제공되어 있는 강좌가 하나 있어요. 뭐겠죠? 법조문 상세 해설이라는 그 강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법조문 360, 우리 638조부터 739조의 3까지 보험계약법 법조문 그걸 법조문 써놓고 밑에다 그 법조문 기본적인 해설을 해놓고 다시 요거 맞다 틀리다라는 지문을 여러 개를 넣었습니다. 즉 요렇게 이 지문이 나오면 맞는 문장이고 요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문장이고 그걸 맞다 틀리다를 섞어가지고 그 밑에다 쭉 써놨습니다. 그걸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내는 거고 어디를 틀리게 낼 건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장 가서 문제 풀다 보면 눈에 보여요. 그래, 여기 이렇게 틀리게 낼 줄 내가 이미 알았어. 여기 이렇게 틀리게 낼 거, 그거 나 알고 있었어. 그럼 답이 눈에 탁탁탁 보이잖아. 얼마나 편합니까? 부담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거 90점 넘어가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부하면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법주문 상세설 그걸 한번 읽어보면 어디를 어떤 식으로 봐야지만 공부하는데 내가 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겠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다. 아셨죠?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쭉 한번 풀어보기를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일부 수정한 내용이 있어요. 그 수정한 거 다시 자료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 새로 자료 올렸으니까 그 올린 자료들 한번 쭉 보면서 정리 꼭 한 번에 하시면 우리 시험 문제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작년에 났던 손해평가사 기출문제 25문제입니다. 제9회 2024년에 났던 이 기출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합니다. 자, 1번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하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우리 상법에 보면 청약과 함께 보험료 받는 거에 관한 규정이 2개가 나옵니다. 뭐뭐 있었죠? 첫째,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약정이었으면 며칠 내 30일 내에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안 하면 그때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이자라는 게 있었죠. 또 하나 있죠.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겠죠?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는 게 있었죠. 그 2가지 내용, 그게 여기 문제와 관련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보험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낙성계약이다. 낙성계약이 뭐죠? 보험자가 승낙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립된다. 다른 거 없어. 승낙만 하면 성립하는 게 이걸 낙성계약이라 하죠. 이 반대말이 뭐죠? 요물계약이에요. 낙성계약의 반대말은 요물계약. 요물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물건을 필요로 한다. 요물계약이라는 게 바로 물건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즉 보험료도 내야지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그거는 요물계약이 되는 거고 보험료를 내야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보험료 납입과 관계없이 청약만 있었고 보험자의 승낙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런 걸 낙성계약이라고 하죠. 그때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여기서 조심할 건 보험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지 보험자가 승낙하면 그 계약이 효력이 발생한다. 하면 안 돼요. 성립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은 구분됩니다. 먼저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에 따라 효력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요건과 효력 발생 요건을 구분합니다. 즉 성립은 청약에 의해서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는 낙성계약. 이건 성립된 거야. 그 다음에 보험료를 내야 다른 약정이었으면 보험자의 책임을 지죠. 그때부터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죠. 이건 효력 발생이죠. 성립은 됐는데 보험자가 보상 책임 안 지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잖아. 그때 보험료를 납입하면 그때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진다. 그거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그건 효력 발생 요건과 관계된 겁니다. 그렇게 나누세요. 두 번째,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며칠 내 30일 내에 보험 계약제에 대하여 납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지금 자른 대로 보여야 돼요. 보험자는 며칠 내 30일 내에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뭐 해야 된다? 납부의 통지를 뭐 할 것? 발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거고. 세 번째,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납부 통지 기간 며칠이죠? 30일이라는 기간 내에 그 통지를 해태했다, 게일리했죠. 그럼 뭐 한다?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한 것으로 본다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야. 본다는 간주, 의제 사유고 추정한다라는 건 추정이라 그랬죠. 달라요. 그것도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 의제라고 했었죠. 간주제도입니다. 이것도 맞다. 자, 네 번째,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 아직 승낙 안 했어요. 근데 사고가 먼저 났어. 그러면 청약은 들어갔는데 보험료 같이 내가지고 청약은 들어갔는데 아직 보험자가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결국 계약이 성립도 안 됐는데 보험사고가 먼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하면 틀려요. 왜? 청약과 함께 보험료 같이 냈을 때는 어떤 효과?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이랬어야 되죠.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옳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법상 타인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자, 저는 이 끝에다가 옳지 않은 것 또는 옳은 것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문제를 읽을 때 옳은 걸 고르랬는지 틀린 걸 고르랬는지 잘못해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엉뚱한 거 답하는 경우도 가끔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끝에다가 꼭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치는 방법, 이것도 문제 푸는 연습을 할 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때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이 뭐죠?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을 타인에 대한 보험계약, 임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수익자하고 서로 다른 계약을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을 하죠. 이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래 보험료는 1차적으로 누가 납입하죠? 당연히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1차적으로 줍니다. 다만 그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는 안 내면 그때는 그 타인도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타인도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2차적으로는 타인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 이때 위임을 받지 않는다는 건 그 타인 모르게 보험 든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임차인이 이 건물을 빌려서 들어왔는데 혹시 자기가 과실로다가 이 건물에 화재를 입혔을 때, 화재를 나게 했을 때 건물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게 염려돼 가지고 지가 화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럼 보험계약자는 임차인이 되는 거고 이때 건물에 대한 피보험자는 누구죠? 건물주인이죠. 그래서 건물주인을 피보험자라는 타인에 의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그럴 때 그 건물주인한테 위임을 받아서 즉 건물주인의 동의 같은 걸 받는 게 위임이야. 그걸 받아가지고만 체결해야 될까? 건물주인 모르게 체결해도 될까? 건물주인 모르게 보험계약 체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위임을 받지 않고 그 건물주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건 있죠. 그럼 건물주인 모르게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죠. 건물주인도 원래는 고지의무자입니다. 왜냐하면 고지의무자는 고지의무라고 있었죠. 고지의무자는 누구시죠? 보험계약자고 피보험자 둘이 고지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인 보험계약자만 고지의무자가 아니라 건물주인,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부담합니다. 근데 건물주인 모르게 뭘 들으면 건물주인은 뭐라고 하죠? 아니 보험 드는 걸 몰랐는데 내가 어떻게 계약 체결 당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 못하죠. 그럼 자기는 고지의무 위반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3법에 한 규정을 더 놨죠. 이때 타인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그 피보험자,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그 사실이라는 건 건물주인 위임을 받지 않았다. 건물주인 모르게 보험계약 체결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되고 만약에 고지하지 않고 그냥 계약 체결했다가 나중에 보험사가 발생하죠? 그러면 피보험자는 건물주인은 보험자에게 대항할 수 없단다. 이때 대항한다는 건 나도 피보험자니까 보험금 주세요 라고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금 달라고 주장하는 거 그렇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인은 계약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건물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고지했을 것인데 그걸 몰랐으니까 계약 체결을 몰랐으니까 고지하지 않았죠? 그럼 뭐가 된다? 그것도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건물주인 몰랐는데 과실 없잖아. 그런데도 무과실 책임을 져가지고 그때는 피보험자인 건물주인은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게 하나 더 있죠.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올 거니까 거기까지는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위임을 받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타인은 계약 성립 시에 특정돼야 된다. 원래 타인의원 보험계약은 특정인으로 할 수도 있고 불특정인으로 될 수 있어. 특정인 하면 바꾸서 특정인이죠. 불특정인, 상속인, 배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불특정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인은 계약 성립 시에 꼭 특정돼야 된다? 아니야. 계약 성립 시에 특정되는 게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만 특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계약 체결할 때는 불특정인으로 괜찮아. 그랬다가 나중에 보험사고 날 때 마지막
보험금을 누가 받느냐? 손해보험계약에서는 이건 타인의 이건 손해보험 전제라는 거야. 그때는 보험금 청구권이 피보험자죠. 그 피보험자가 누군지는 계약 체결 시에 꼭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고 언제 사고 발생 시 그때 피보험자가 누구지만 확정되면 되지 반드시 계약 성립 시에 특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가 틀렸다. 4번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때는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 보험계약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또는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원래는 1차적으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안 내더란 얘기입니다.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아서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파산 선고를 받거나 보험료 지급을 지체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란 얘기죠. 파산 선고만 받으면 바로 그 타인인 그 여기서는 피보험자죠. 손해보험에서는 그 타인도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때 파산 선고를 받으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지. 파산 선고를 받고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을 때만 이러면 안 돼요. 파산 선고만 받아도 바로 2차적으로 그 타인도 보험료 납입 의무를 발생하는 거고 그때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을 때도 파산 선고를 안 받았어. 그래도 보험료 지급을 지체하면 그때도 그 타인도 이게 핵심이죠.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게 전제 조건이야. 그럴 때 그 타인도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죠. 따라서 틀린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보험증권 1번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자, 기존에 했던 보험계약을 중간에 뭐 했다? 연장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렇게 둘로 돼 있어요. 연장하도 좋고 아니면 그걸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 보험자는 어디다가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뭐한다?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한다는 건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어요. 어떤 말이 숨겨져 있죠?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또는 연장하려면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에 새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원칙이단 말이에요.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원칙은 보험증권 다시 작성해서 교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계약이 연장되거나 변경됐잖아. 그럼 다시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은 상법에 그 말은 규정이 없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놓고 다만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하라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권에 그 연장 또는 변경된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뭐 할 수 있다? 보험증권의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 이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원래는 새로 교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냥 기존에 했던 증권에 그걸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가름할 수 있다는 이 예외를 법조문에다 써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맞는 문장. 두 번째,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자, 이때도 읽을 때 잘 읽으라고 그랬어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됐잖아. 이게 맞을까요? 아니거든요. 보험계약이 성립됐을 때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입니다. 보험계약이 일단은 체결돼야죠. 보험계약의 청약은 아직 성립된 게 아니잖아요. 성립되는 건 보험자 승낙이 있는 거죠. 아직 계약이 청약만 있는데 보험증권 교부합니까? 말이 안 돼요. 계약이 체결된 후에 보험료 지급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닙니다. 원래는 법조문은 그렇게 됐죠.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체결된 후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교부한다? 이거 보험계약자야. 피보험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면 틀려버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여기서 문제가 걸리는 거죠. 자,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서 보험계약자한테 교부해야 된다. 다만 아직 보험료 지급이 지체되고 있으면 그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보험증권 교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보험료 지급이 없으면 그때는 뭐 한다? 증권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여기가 틀린 거죠. 자, 세 번째,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0살 이내 하나요. 그 증권 내용이 정부에 관한 일을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건 보험계약의 당사자 그랬으니까 누구하고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는 이게 보험계약의 당사자. 이것도 조심하죠. 보험계약자만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험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둘이 당사자는 언제부터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야. 이것도 뭐라고 시험 문제 내죠?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이러면 안 돼요. 보험증권이 교부된 날이지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하면 안 된다. 주문해서 며칠 내? 원칙적으로는 10살 이내에 하나요. 그 증권 내게 정보에 관한 일할 수 있음을 약정 않습니까? 아니야. 10살이라고 됐잖아. 그 이의를 제기하는 건, 즉 그 증권 내게 정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약정하는 건 1월을 내리지 못한다라고 들어보셨죠? 1월을 내리지 못한다. 그럼 1월 미만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14일 이내에 하나요? 하면 뭐죠? 1월 미만으로 정한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드려야 되지 1월 미만으로 정한 거. 이거는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한 거죠.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지 않고 짧게 줬다? 법에서는 최소한 1월을 내리지 못한다. 1월 이상 주라고 됐는데 그 3법에 있는 규정과 다르게 10살 뺏기, 10살 이내만 이의 제기할 수 있다고 한 건 계약자한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겁니다. 따라서 3법 660선조에 의해서 보험계약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그 조항은 무효가 된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가 또 틀렸다. 틀렸죠? 자, 4번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자, 멸실하거나 멸실은 사실은 불실한 거죠. 잊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현저하게 훼손. 멸실 또는 그냥 훼손이 아니라 현저히 훼손한 거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그때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시하거나 현저하게 그 훼손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증권 작성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까? 아니요. 계약자가 지가 잊어버린 거잖아. 지가 훼손시킨 거잖아. 그러니까 그 비용은 보험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또 보험자가 아니라 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한다라고 해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세부적인 사항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 이것이 객관식 문제를 푸는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옳은 건 1번만 맞고 나머지 다 틀렸죠? 자, 4번 3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보험사고. 1번 보험계약은 그 계약 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이 시기로 할 수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죠? 보험계약은 보험기간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그 계약 전, 계약 체결되기 전에 어느 일정한 시기를 뭐랍니다? 보험기간에 시작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시작되는 기간, 보험기간의 시기, 시작되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하죠? 원래는 원칙은 어떻게 되죠?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죠. 그죠? 그러면 다른 약정이었으면 그때부터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된다. 예, 보험료를 납입하는 순간부터 다른 약정이 없을 때만 그때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됩니다. 근데 다른 약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 3법에 보면 뭐가 있다냐? 소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무슨 법? 소급보험에 관한 규정이 있죠. 어떻게 돼서 거기 보면 그 계약 전에 어느 시기를, 즉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어느 일정한 시점 더 전에, 이전에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그렇게 정하는 것도 가능한 걸 이걸 뭐란다? 소급보험에 관한 규정이죠. 가능합니다. 근데 2번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이거 객관적 확정이라는 게 뭐죠? 우리 상법에 보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 핵심이 이거다. 이것도 보험계약 체결할 당시입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그 당시에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이야. 아직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걸 뭐라 합니다? 그걸 객관적 확정이라죠.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라는 건 아직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됐을 때 그때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예, 원래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이 있으면 이 객관적 확정이 있다는 건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 확정된 거. 이게 객관적 확정인 거야. 그게 있으면 그때는 뭐 한단다? 그때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뭘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입니다. 다만 거기에 예외가 있죠. 어떤 예외? 바로 이거. 당사자 쌍방. 이때 당사자가 누구죠? 보험계약자하고 보험자를 말합니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당사자, 쌍방.
둘 다란 뜻이죠. 보험계약자하고 보험계약자고 보험자고 둘이 보험계약자고 보험자예요. 피보험자 좀 여기는 안 들어가는 거고 당사자니까. 그래서 보험계약자고 보험자 쌍방과 과자야. 이거 또는 자 쓰면 안 돼요. 또는이 아니고 과 그리고 피보험자가. 그럼 결국 몇 명이야? 3명이죠. 보험계약자, 보험자, 피보험자 이 세 사람 그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뭐란다? 이런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는 사실 즉 객관적 확정을 알지 못하고 그만 알지 못했다는 걸 뭐죠? 주관적 불확정이라고 표현한 걸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걸 뭐란다? 그 사람들만 몰랐다. 그걸 주관적 불확정이라고 하고 그런 주관적 불확정이 있을 때는 그 계약은 무효다, 유효다, 무효가 아닙니다. 그때는 유효하다라고 됐었죠. 따라서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습니까? 아니야, 관계있어요. 이를 알고 그때 이미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가 발생했다는 걸 셋 중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이미 알았어. 한 명이라도 알았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미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몰랐어. 3명 다 몰랐어. 그러면 한 명도 몰랐어. 3명 하면 안 돼. 3명이 다 몰랐어야 돼. 그러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된단다. 그게 소급법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그 효력은 달라진다. 둘로 나눠진다. 자, 세 번째.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그럼 무슨 계약?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고 여기서는 피보험자가 같은 거죠. 손해보험에서는 그때는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죠. 또 네 번째,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된다. 이걸 보고 말하죠. 보험사고 발생 통지무라고 그러죠. 그때 보험사고 발생 통지무는 누구지죠? 세 사람입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세 사람 다 들어가. 또 이건 피보험자도 들어가, 수익자 들어가죠. 이 사람들은 지체 없이 언제까지 해야 된다? 1월 내 아니야. 안 날부터 1월 내나 지체 없이 누구한테? 보험자에게 또는 보험자의 대리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됩니다. 이걸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틀렸고 나머지 다 맞죠? 자, 5번. 갑은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을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이 사람을 뭐라 부르죠? 보험 대리상은 아니야. 근데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중개를 해요. 체결하는 게 아니라 계약 체결을 중개만 해. 대리권은 없어. 중개하는 거는 맞지. 대리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란다? 보험 설계사라고 한다. 이게 보험 설계사죠. 그래서 그때 병이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단다. 자, 이때 갑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자, 갑은 결국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을이라는 건 보험회사가 되는 거고. 그때 병이 그때는 여기서 피보험자가 되겠죠. 을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가운데 중개사. 그래서 병은 피보험자가 되는 거고, 갑은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고, 을은 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보험 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 이때 갑은 보험 설계사는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누구한테? 그 병은 피보험자죠. 교부하는 경우 병으로부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 아니다, 잠깐만. 이때 이 병은 보험 계약자가 되는 거죠.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했다니까. 보험 계약 체결권자야. 그건 피보험자가 아니고 그건 보험 계약자가 씁니다. 더 쓰면서 할게요. 말로 할게요. 그래서 갑은 누가 되는 거고 보험 설계사가 되는 거고 이 내용을 보면 보험 설계사. 그다음에 을은 보험자죠. 특정한 보험자, 을에서 이게 보험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누구는 없어. 피보험자가 누군지는 여기는 드러나잖아요. 일단 보험계약자만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갑 보험 설계사의 권한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때 갑인 보험 설계사는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을 누구한테?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한단다. 그때 그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단다. 예, 자신이 작성한 영수증입니까? 아니야. 보험 설계사는요, 보험료 수령권이 있긴 있어. 근데 보험료 수령권은 누가 작성한 보험료 된다?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료 영수증을 누구한테?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만 그때는 보험료 수령권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따라서 보험 설계사는 아무 때나 보험료 뭐 영수증 아무거나 발행해가지고 그거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 수령한 거로 보지 않고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료 영수증을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료 수령권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자신이 작성한 거니까 이건 보험 설계사 자기가 작성한 건 안 됩니다. 누가 작성해야 돼? 바로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그때 보험계약자인 병에게 교부할 때 그때 그 병으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옳지 않은 것, 이게 정답이죠. 두 번째, 그때 보험설계사는 그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병에게 교부하시는 권한이 있더라. 그럼 보험증권은 누가 만든 거죠? 당연히 보험자가 만든 보험증권이죠. 그걸 누구한테 교부한다? 그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시는 권한이 있다. 이제 보험 설계사가 갖는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저렇게 보험료 수령권하고 보험증권 교부권 두 가지만 있어. 그래서 보험증권을 교부하시는 권한 설계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죠. 세 번째, 그때 보험 설계사는 누구로부터?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의사표시 수령권 설계사는 없어요. 보험 대리상은 원칙적으로 같지만은 설계사는 그런 의사표시 수령권이라는 게 없다. 의사표시 수령권 이렇게 표현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맞습니다. 또 이때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건 자기가 직접 보험 설계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권, 변경권, 해지권 갖는다?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권한 없습니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결국 보험 설계사는 무슨 권한만 있다?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료 수령권이 있고 두 번째 보험증권 교부권이 있지 나머지 의사표시 수령권이나 보험계약 체결, 변경, 해지권은 갖지 못하는 게 보험 설계사의 운명이다. 그렇게 정의하죠. 그래서 다 맞고 1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번 3법상 보험료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보험료 지급 및 반환이야. 첫째,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 간에 약정한 경우에 한해서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내면 맞을까 틀릴까? 잘 봐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기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아까 나왔었어?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꿨어. 자기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때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그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 말은 없어요. 헷갈리지 마세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거지 언제든지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없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세요. 해지권하고 보험료 반환하고는 별도 개념이죠. 근데 일단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근데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자는 뭐 한단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약정을 해버리면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죠. 요새 최근에 시험 문제 나는 것 중에 이 문장이 이게 말장난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당사자 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그럼 별도의 약정이 있을 때만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특약이 없으면 반환 청구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약정이 있을 때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다른 약정을 하면 그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야. 이때는 없다고 했어야 돼. 그래서 틀린 건 사실 여기가 틀린 거예요.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은 여기가 틀린 거예요.
여기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고치자.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하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의 특이 없으면 일단 미경과 법률 판단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요새 요거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료 이제 나가다 보면 그 해설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거 별도로 다 우리 책에 있는 거 법조문에 있는 거 다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읽으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게 시험 문제에서 새로 대두되고 있는 아주 다른 약정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말장난하는 게 최근에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서 문장을 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틀렸다. 당사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 법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로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체결돼 1회 보험료 안 냈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 성립 후 2월 이내에 뭐 되죠? 그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그렇습니까? 자, 계약 체결하고 제1회 보험료 처음에 내는 보험료죠. 자, 계약은 체결돼 놓고 원래는 보험료를 내야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지게 돼 있죠?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되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렇게 되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 성립 후 몇 월이 지나면 2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사유야. 이건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썼죠. 따라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이 계약 성립 후 2월 내에 그 계약을 2월 내에 해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2월이 지나면 2월이 경과하면 그때는 그 보험계약은 뭐 된 거로 본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해제된 거로 본다고 돼 있지. 뭐 해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이런 말 없어요. 해제라는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2월이 지났어? 그러면 당연히 그 보험계약은 해제된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월 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는 거 해제가 아니야. 2월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얘기입니다. 2월 내에 보험료 내라는 얘기야. 해제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라는 얘기죠. 안 냈어? 2월이 지났어. 그럼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 의제로 넘어간다. 이때도 해제된 거로 보자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또 이렇게 시험 문제 낼 가능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지 해제하여야 한다도 틀리고 해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도 틀린 문장이야. 해제란 말은 우리 상법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해제란 말도 조심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국 제1회 보험료 계약이 체결되고 1회 보험료 안 냈다? 그럼 다른 약정 없으면 2월이 지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았다. 계속보험료는 매달 월납보험료 내기로 했으면 매달 며칠 25일이라면 20일 정해진 날 그날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았다. 그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주 기본적인 문장이죠. 그때는 최고에 되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자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납입 최고 기간을 드렸는데도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뭐 안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그때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었죠. 따라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또 4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했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료를 안 냈어. 그러면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먼저 최고해야 되죠. 최고한 후가 아니면 뭐 한다?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여기 해지 두 가지 들었죠. 요거는 최초 보험료를 안 냈어. 그러면 어떤 타인의 보험에서 최초 보험료 몇 월 내야 돼? 2월 내 내라고 그랬잖아. 근데 2월 내 안 냈어. 보험계약자가. 그럼 누구한테도 상당한 기간을 줘서 최고해야 된다? 그때는 그 타인한테도 상당하게 해서 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안 내니까 당신이 최초 보험료 1회 보험료 내세요. 라고 최고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뭔다? 해제할 수 있다. 그때는 해제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보험료를 안 냈다? 그때는 계속보험료야. 그때는 계속보험료지만 안 냈다? 상당한 것을 최고했는데도 안 냈다. 그러면 그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이건 최초 보험료, 1회 보험료 안 냈을 때는 해제, 계속보험료 안 냈을 때는 해지.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때는 보험료 지급을 채권하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4번만 맞는
정답이 되겠죠? 자, 7번.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단다. 해지 환급금 없다는 걸 전제로 했어. 해지 환급이 지급되기 전에 원칙적으로는 부활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고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때가 부활 청구 대상이 되죠. 반면에 고지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 또 위험의 현저한 변경, 위험의 현저한 증가 이거로 인해서 계약을 해지했을 때 이때는 뭐 할 수 없단다? 이런 건 부활 청구사항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활 청구할 수 있는 건 계속보험료 미지급에 따른 계약 해지만 할 수 있으니까 정답 1번 모두 몇 개냐? 1개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요새 시험 문제 저런 식으로 내요. 모두 몇 개이냐 이렇게 내는데 이런 시험 문제도 출제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8번. 상법상 고지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고지무는 시험 문제 매년 안 낸 적이 없죠. 수익자는 고지무를 부담한다? 아니요. 고지무는 보험계약자하고 피보험자만 고지무를 부담하지 수익자는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수익자를 사전에 미리 정하지 않아도 되거든. 따라서 고지무는 계약 체결 당시에 의무를 지는 거기 때문에 수익자가 없다면 수익자는 아직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고지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까? 아직 없는데.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지는 의무가 고지무이기 때문에 수익자는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고지무 부담자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1번은 틀렸고. 두 번째,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무와 관련된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의지한다. 의지라는 건 간주란 말과 똑같다 그랬죠? 간주야. 반대말은 이거의 반대말은 추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추정항이라 의지라고 됐죠. 맞습니까? 아니야. 원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일단은 뭐로 본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일단은 중요한 사항으로 뭐죠? 추정한다지 의지한다면 틀리죠. 그래서 의지가 아니라 일단은 중요한 사항을 추정한다. 그럼 추정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걸 보험계약자 측에서 증명하면 그게 어디 있는 거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즉 우리 보면 청약서에 기재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그거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는 걸 누가 증명했어? 보험계약자 측에서 증명하면 그건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는 거야. 중요한 사항 빠져버릴 수 있어. 따라서 서면으로 질문했다고 전부 다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건 아니다. 의지되는 건 아니고 추정한다라고만 법에 돼 있단다. 조심하셔야 되죠? 틀렸고. 3번 고지무자의 고지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지무 위반했던 계약 해지 그때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말이죠? 고지무 위반으로 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받은 보험료 다 돌려줍니까? 아니요. 상법에서는 어떤 규정은 없어. 아무런 말도 없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자, 보세요. 고지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 없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보험자는 계약은 해지해야 돼. 고지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은 해지해야 돼.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한다로 됐습니다. 그러면 아니 보험료 다 돌려주고 나서 보험금도 지급하라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고지무 위반과 보험사고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일단은 뭐 해야 된다? 보험자는 계약은 해지해야 돼. 보험금은 지급하랍니다. 그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는 받은 게 있어야 주지. 보험료는 당연히 납부한 걸 전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때 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까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까지는 그때는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험자한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인과관계 없으면 보험금 줘야 되니까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일단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는 이미 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는 없고 그때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4번 고지무자가 고지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었음이 증명됐다. 예, 고지무 위반한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건 누가 증명한 거죠? 이거 보험계약자 측에서 해야 돼요. 보험계약자 측에서 원칙적으로 증명 책임집니다. 보험계약자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지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보험자가 자기들이 아니야 계약자가 아니라 내가 증명 책임질게 하라고 보험자가 따로 그렇게 약관에서 정했다면 그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가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가 불이익을 받아야 돼. 따라서 보험자가 아니야
고지무 위반했다는 사실 내가 증명할게. 저 계약자 측에서 고지무 위반했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 보험자가 그랬어. 그건 무효가 아니야. 그건 계약자한테 불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유효하다는 뜻이고, 원칙적으로는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증명은 보험계약자 측에서 져야 된다. 그러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4번은 정답. 자, 이제 9번. 3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산기간으로서 옳은 것. 자, 소멸시효 어떤 거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지금 몇 년이죠? 3년. 보험료 반환 청구권 누가 달라는 거야? 계약자가 보험료 냈던 거 무효니까 돌려주세요. 반환 청구죠? 이거 몇 년? 이거 3년이라. 이것도 보험료 반환 청구 3년이죠? 보험료 반환 청구 3년이야. 또 보험료 청구권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보험자가 하는 권리잖아. 보험자가 하는 건 몇 년? 이건 2년. 2년이죠. 또 적립금,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이거 몇 년? 이건 3년. 그러니까 맞는 건 4번만 놓고 나머지 다 틀린 내용입니다. 자, 10번. 3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손해보험증권의 공통적 기재사항.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배우셔요. 암기하라고 그랬었죠. 몇 가지 있죠? 10가지. 어떻게 썼죠? 목, 사, 금, 요, 기, 무, 개, 피, 연, 자 있었죠. 목사, 금요, 기무, 개피, 연자 이런 10가지가 있었어. 그때 보험 목적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 이건 어디 들어있는 거죠? 이건 화재보험증권에 들어가야 특별기재사항이야. 화재보험에 가보면 이런 손해보험증권의 공통적 기재사항 이외에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뭐도 들어간다? 그때는 보험 목적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기재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보험에 들어있다? 이건 화재보험 증권의 특별기재사항이죠. 또 보험자의 주소와 상호를 기재된다? 아니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 사람들의 건 기재돼도 보험자의 주소, 상호, 선명 이런 걸 기재하란 말은 없습니다. 또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그 가액을 기재된다. 이거는요. 보험가액 정한 그 가액은 이건 인보험에서는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안 들어가요. 근데 손해보험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건 어디에만 들어있다? 특별기재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특별기재사항. 어떤 거? 예를 들면 화재보험, 운송보험, 책임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은 보험가액이라는 말 대신에 차량가액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보험가 대신에 차량가액을 기재된다. 차량가액을 정한 기간은 그 가액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어디 갔어? 해상보험. 그래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그다음에 책임보험은 들어가지 않죠.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그래서 어디?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자동차보험 여기서만 보험가액 또는 차량가액을 정하면 그 가액을 기재하면 이건 공통적 기재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특별, 각각의 보험회사의 특별 기재사항에 들어있습니다. 자,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된다. 이거 기무, 이 무죠. 이 무자가 무효야. 실권의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기재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재해서 옳은 건 4번은 맞고 1, 2, 3번은 다 틀린 겁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증권에 공통적 기재사항들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 찾아라는 게 시험 문제가 잘 나니까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11번. 3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초과보험이 뭐죠? 여기 보험의 목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액이 뭐죠? 이게 보험가액이 있죠. 그래서 보험가액이 얼마짜리죠? 이게 10억짜리였어. 그런데 가입 10억인데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 금액은 얼마만 들었습니까? 5억만 들었단다. 이런 걸 무슨 보험이란다? 초과보험이라 이렇게 말하죠. 10억짜리인데 아니다 잘못해서 10억짜리인데 가액을 25억으로 가입했다. 이게 초과보험이죠. 1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걸 보험에 들기는 현저하게 초과해서 20억으로 들었어. 이거를 초과보험이라 합니다. 첫째,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요. 문제를 낼 때 조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저렇게 내면 안 돼요. 뭐라 되죠? 선의의 초과보험 경우 말이 여기다 들어있어야 돼. 선의의 초과보험 경우 선의 초과보험인 경우란 말을 반드시 넣었어야 돼요. 이런 말 안 써놓고 내면 이런 건 사실은 이재기감입니다. 왜냐하면 초과보험 두 가지가 있죠.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이렇게 초과된다는 사실 이게 잘 모르고 그냥 보험 드는 사람. 왜? 보험가액을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20억짜리래. 그래서 20억으로 들었어. 가액은 생각 안 하고. 이런 게 선의의 초과보험이죠. 아니면 처음부터
10억인 줄 알면서 20억 들어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20억 들어간다. 사기엔 초과보험. 그럼 사기엔 초과보험 처음부터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고 이런 선의의 초과보험만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 둘 중에 하나더라도 보험 계약자 쪽에서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금액에 감액을 청구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보험료, 보험금액 감액 청구하는 거 보험자도 청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도 할 수 있더라. 그러니까 이건 청구할 수 있다. 예, 선의의 보험에서 가능합니다. 모르는 거 정답. 2번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 감액은 계약 체결일부터 소급해서 그 효력이 있다? 아니요. 지난 건 묻지 않습니다. 장래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체결일부터 소급하니까 장래에 향해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도 있더라. 자,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험가액이 얼마 있었어? 예, 근데 보험가액이 얼마 있었는데? 10억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보험 기간 중에 현저하게 가액이 감소했다? 10억짜리가 얼마로 늦어진 5억짜리 이렇게 늦었대. 그럼 처음에는 보험 금액 얼마 있었죠? 10억짜리에 대해서 10억으로 드러났었어. 그럼 무슨 보험이었어요? 전부 보험으로 드러났죠. 10억짜리 가입 금액 10억으로 드러났었어. 그런데 중간에 이게 보험가액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5억으로 감소해버렸어요. 물가가 하락하면서 5억짜리죠. 근데 가입한 금액은 그대로 10억으로 돼 있네? 무슨 보험이 돼? 이것도 추가보험이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에 10억짜리를 20억으로 가입했다? 이건 초과보험. 계약이 중간에 진행되다가 보험가액이 현저히 떨어짐으로써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결국 가액이 10억이 아니라 5억이 되면서 이거는 가입했던 건 그대로 10억으로 있다면 5억 10억 이것도 초과보험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보험으로 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되는 순간 이때는 이게 초과보험이 된다. 처음에는 10억짜리 10억으로 들었죠? 전부보험이야. 근데 나중에 가액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10억 그대로 두면 이건 초과보험이 이래도 성판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보험계약 중에 가액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왜? 이것도 초과보험이니까. 그때는 이거 10억으로 들은 거 얼마로 낮추자, 5억으로 낮추자라고 감액 청구. 된다 안 된다? 당연히 가능하죠.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5억으로. 네, 그래야 전부보험으로 되니까 5억짜리 5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 경우 그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기한 초과보험 뭐라 했죠? 무효. 사기한 초과보험은 무효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당연히 틀렸습니다. 그럼 옳은 건 몇 번만 물어? 1번만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번까지만 풀자. 3법상 보험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보험가액이 뭐죠?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산정한 걸. 그걸 보험가액이라 하죠. 그래서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것 또는 평가의 액수를 우리가 보험가액이라 한다. 맞아요. 두 번째,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했다. 이걸 무슨 보험이라죠?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가액이 얼마짜리인지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미평가보험이라죠. 그러면 그때 그 가액은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일단은 뭐 한다? 본다. 간주상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다시 한번 잠깐 당사자의 보험가액을 정했다 그랬으니까 다시 기평가보험이 된 거죠. 정했다 했으니까 당사자의 보험가액을 정했다는 건 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가액이 얼마다라고 사전에 미리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평가보험이죠. 그때는 그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일단은 뭐 한다 그랬죠? 추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야. 일단은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그래 놓고 나중에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자 그러면 봐요. 이게 아까 보험가액이 얼마짜리였을까? 이게 사실은 10억짜리야. 그래서 보험가액 얼마? 10억하고 미리 10억하고 뭐래서 기평가보험으로 들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이거 10억짜리로 하자라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보험가액을 10억하고 정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일단 물어본다.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건 계약 체결이야. 그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저렇게 정했는데 문제는 사고 발생 시에 봤더니 그때는 얼마짜리입니까? 10억짜리가 아니고 10억이 아니고 이게 얼마짜리인다? 그때 보험가액이 만약에 5억짜리라면 그때는 뭐를 보험가액을 해야 될까? 10억으로 그대로 기평가보험으로 10억으로 가야 될까? 5억으로 가야 될까? 5억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봐요.
10억에 대한 손해가 만약 전수사가 났다면 그때는 손해액이 얼마 되죠? 10억이 전수사 나죠. 5억짜리가 손해가 나면 그때는 손해액도 5억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전수사가 났을 때 이때 10억짜리면 손해액이 10억이 되는 것이고 5억짜리면 손해액이 5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으로 가입했다고 10억으로 계산해가지고 손해액을 산출한다? 그거 아니란 얘기죠. 5억짜리밖에 안 되면 5억에 해당하는 거에 손해액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계산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일단은 10억짜리다 가입할 때는 정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건 뭐로 본다? 사고 발생 시에 보험가액으로 정한 거로 일단은 뭐 했다가 추정했다가 실제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가액을 평가했더니 계약 체결 당시 가액보다도 현재에 낮아졌죠? 5억밖에 안 되죠? 그때는 뭐를 한다? 사고 발생 시 가액 이거를 보험가액으로 본다. 이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추정이 아니고 일단 5억짜리 이걸 실제로 보험가액으로 인정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그 미평가보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을 때 그건 뭐라고 무슨 보험? 그건 미평가보험. 그 미평가보험은 어느 걸 보험가액이죠?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을 한다. 사고 났을 때 그 가액. 미평가보험은 사고 났을 때 가액. 이걸 보험가액으로 한다야. 이거 추정한다 하면 안 돼요. 이건 사고 발생 가액을 그러다 간주해버립니다. 간다. 그런데 아까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 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당사자가 정한 게 얼마죠? 10억. 근데 사고 발생 시 가액이 얼마? 5억. 그럼 10억이 5억을 현저하게 초과했죠? 그냥 초과 아니야. 현저하게 초과한 때 그때는 뭘 본다? 사고 발생 시 가액. 이거 5억죠. 이걸 보험가액으로 이것도 추정한다면 안 돼요. 한다라는 말. 따라서 뭐가 핵심이죠? 이건 당사자의 보험가액을 정한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하고 당사자의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미평가보험은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간주하고 다만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의 전 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했다. 5억, 10억 현저하게 초과했죠? 그때는 이거 사고 발생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이거 추정한다면 안 돼요. 한다. 그래서 추정한다, 한다, 한다. 추정한다, 한다, 한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항상 영수니까 잘 정리하시 바랍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자, 13번부터 나머지 25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